그 재산 공개를 그 매년 한 번씩 하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퇴직자들도 퇴직하면 바로 하반기 때 뭐 재산 공개 그 퇴직까지의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네. 재산 공개를 해요. 네. 근데 윤석열은 퇴직이 아니죠. 예. 파면당한 일이 네, 네. 언제예요? 4월 4일. 4일. 예. 그날 헌재에서 파면당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날 기준으로 재산 공개를 했는데 예. 그 재산 공개 어떻습니까? 내용. 약간 그 일단 서초구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네. 자택을 포함해서 지금 재산이 79억 9,115만 원. 네. 예, 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4월 4일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지난해 3월에 공개됐던 재산에 비해서 5억 1,003만 원이 증가한 재산 수준입니다. 5억 5원 정도가 증가했죠. 예, 예. 그러니까 작년 3월에는 74억 8천만 원 네. 했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79억 9천만 원. 네. 거의 80억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니까 한 15억, 한 5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어떻게 해서 5억이 증가됐는지 그 내역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알 텐데 좀 희한해요. 아니 네. 저기 그 왜냐하면 예. 4월 4일 기준인데 네네. 윤석열 같은 경우는 12월 3일 날 비상계엄하고 예, 예. 12월에 탄핵 의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탄핵 의결이 됐다 그러면 헌재에서 네. 탄핵 심판 변론도 해야 되고 변호사도 이렇게 선임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저는 증가 변호사비도 써야 됐을 거고 그런데 돈 재산 증가됐다는 게 좀 우아한데 하여튼 5억씩이나 늘었어요. 예. 1년에. 네, 네. 음. 아크로비스타가 요게 조금 한 3억 원 이상 좀 올라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아크로비스타. 예. 네, 평가액이 3억이 예. 올랐고요. 예금은 예. 어떻습니까? 예금. 예금도- 예금이 중요해요. 현금 예금. 예금이 예. 원래 그 집안이 예금이 좀 많았잖아요. 네네네. 예금이 많았는데 이게 56억 1천만 원 정도에서 57억 4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네네. 예금만 1억 2천 네. 580만 원. 예. 야, 그러니까 현금이 늘어났다는 거잖아. 아까 이제 예. 아크로비스타는 네네. 평가액이 올라갔을 거고. 네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좀 권력 범죄 같은 그 재판 같은 경우에 변호인들을 굉장히 많이 쓰니까 지출해야 되는 비용도 많았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2,580만 원 증가했다라는 건 그 배경이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뭐 이제 그건 이제 궁금하면 박 기자가 취재해야 네.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궁금하면 취재해야 돼. 네. 그래서 아니 우리가 궁금하면 구독자들도 궁금하고 네. 독자들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게 취재해봐야죠. 그러니까 취재한다고 이건 또 굉장히 내밀한 문제잖아요. 예, 예. 그 돈이 이 사람들이 현금이 어디서 붙었는지 예, 예. 이건 좀 취재가 이렇게 쉬운 취재는 아니에요. 네, 네, 네. 쉬운 취재는 아닌데 일단은 좀 취재는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부분은 네. 이제 이 예금 예산 중에 이제 김건희 명의의 예금이 50억 네, 가까이 네. 되고 윤석열 본인 예금은 한 6억 정도여서 네. 대부분의 예산은 이제 김건희의 돈이다. 예금은 예. 김건희 돈은 원래 그랬어요. 원래 네. 윤석열 돈은 지금 많이 늘어난 건데 예. 지금 얼마예요? 6억 얼마잖아요. 예. 그 전에 대통령 그 검찰총장 나갈 때 예. 아마 그 현금은 2억 정도였을 거로 네, 내가 네. 기억하는데 네. 2억대였는데 뭐 도대체 매일 술만 먹는데 네. 폭탄 좀 마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는 1년에 1억씩 불어난 것 같네. 네, 네. 여기 보면 본인의 급여 소득에 따른 것이다 그랬는데 그건 이제 사실은 전년도 대비 올해 대통령도 술 먹고 이런 거는 자기 돈 써야 되거든. 예, 예, 예. 근데 이거 보면 뭐 특활비 갖다 쓴 거 아닌가 싶은데 급여 소득이라잖아요. 예. 검찰총장 이게 이제 아까 지금 띄어져 있는 게 한국일보 기사잖아요. 저거 한국일보 기사인데 그 부분은 안 나왔는데 검찰총장 퇴임할 때 제 기억으로는 2억 얼마였어요. 2억대 예. 했어요. 네, 네. 왜 기억하냐면 예. 그게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윤석열이 얘기했잖아요. 예? 이 돈을 윤석열은 근데 그 부하 직원들한테 술도 잘 샀다 그랬어요. 네, 네. 아마 검찰총장 할 때는 네. 특활비 갖다 썼을 거예요. 그래서 네. 특활비 영수증이나 이런 거를 이걸 못 내놓는 게 예. 그런 거거든요. 네네. 특활비 갖다 썼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전에는 자기 돈을 갖고 예. 술 사주는 뭐 큰형님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자기 예금은 돈을 안 쓰고 김건희 돈을 갖다 썼다 그러면 예. 김건희 돈 내지는 뭐 최은순 돈을 갖다 쓰지 않았겠어요. 네. 최은순 돈이죠. 네. 장모님 돈 갖다 썼으니까 네. 네. 이 집안은 다 경제 공동체라고 봐야 되는 네. 거예요.
예. 왜 윤석열과 김건희는 말할 것도 없고 예. 나는 최은순까지 경제 공동체라고 볼 수 예, 있다고 봐요. 네네. 나중에 이제 특검이 수사하다 보면 최은순 돈을 갖다가 네. 최은순이 검사 사의를 위해 가지고 지원을 스폰을 엄청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예. 자, 하여튼 윤석열이 돈이 불어난 부분, 윤석열이 아까 이제 평가액이 3억 늘어났고, 그러니까 현금이 1억 2천만 원 늘어난 네네. 부분. 네. 근데 현금이 1억 2천만 원 늘어났는데 윤석열 급여가 1억 원이 3,100만 원이 늘어났구나. 종전보다. 네네. 예. 3천만 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양평고속도로 정점 변경 그로 해서 그 변경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주변에 땅이 있었잖아요. 네. 그 땅은 뭐 이렇게 많이 안 올랐나요? 예, 그 강상면 병산리 일대 토지는 2023년에는 2억 9천만 원 정도였었는데 네. 뭐 정확히는 521만 원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총 평가액은 3억 90만 원. 네. 예. 이제 여기 미수의 범죄가 어떤 국가 권력 사유와 네. 하다가 미수에 그친 거잖아요. 네. 국정농단 한 네. 게 네. 종점 변경하려다가 자기들을 어떤 땅이 있는 곳으로 종점 예. 변경하려다가 네네. 이게 들켰어. 네. 들키니까 백지화 시킨 게 지금 서울 양평고속도로 예. 의궤잖아요. 네네. 지금 이것도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 521만 원 정도 올랐다는 거네요. 예. 네. 하마터면 만약에 백지화 안 했으면 더 올랐을 수도 몰라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국일보는 법정서 변호인 구인난 호소한 윤석열이 신고 재산 80억에 저런 걸 네. 소위 야마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네네. 그 그렇죠. 구인난을 어떻게 호소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10일 날 네. 재구속되면서 네.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이제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어서 표현상으로는 고립무원이다 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근데 뭐 한국일보가 80억 원을 강조한 것처럼 네. 일단 전국 가구 지난해 기준 평균 순자산이 이제 4억 5천만 원 정도인데 네. 배수로 따지면 18배 정도 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서민들도 법정 분쟁이 있을 때 변호사 구하기 뭐 당연히 부담되긴 하지만 저 그 80억 원을 가지고 변호사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어불성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80억 원, 재산 80억 원이 있는데, 예. 변호사 구하기 힘들다. 네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윤석열도 예전에 그런 게 윤석열이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 괴롭히는 방법, 응? 이건 기소만 해놔도 기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설령 무죄라 할지라도 한번 기소를 해버리면 나중에 검사는 그 사람이 무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예. 가가지고 네. 그걸 그래놓고도 나중에 출세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거기에 걸려든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변호사 써야죠. 변호사 비용이 좀 그냥 뭐 누가 네. 그냥 공짜로 해줍니까? 네네. 몇 억씩 되는 거죠. 네. 다 몇 천만 원. 네. 그래서 몇 억씩 써가면서 하면 1심, 2심, 3심 수사 단계 수사 단계 내야 예. 되고 1심 네. 단계, 2심 네. 단계, 대법원 단계 네. 이렇게 하다가 보면 5년 정도 지나갈 수도 있죠. 그렇죠. 한 3년 기본 이제 3년에서 3년에서 막 5년 이렇게 끌고 그러다 보면 그냥 더 수십억 날아가는 거죠. 네. 야, 윤석열도 이제 그 단계 윤석열도 그 단계 들어서서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다 그 단계에 들어서서 네. 그 본인이 해왔던 수법으로 본인이 지금 이제 당하게 된 거죠. 네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 네. 네. 윤석열이 딱 그 짝에 칼 휘두른 엄청나게 칼을 휘두르잖아요. 검사 네, 시절에. 그걸로 지금 윤석열이 지금 이제 똑같이 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한번 당해봐야 네. 아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80억을 갖고 있으면서 예. 뭐 구인난 변호사 구하기도 힘들다, 고립무원이다 네. 이런 하소연했다니까 어처구니 네. 없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얘기 좀 하는 김에 해야 될 것 같아. 페이스북에다 뭘 자기 또 써놨잖아요. 예. 정치적 탄압은 나 네. 하나로 족하다. 네네네. 이건 왜 쓴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밖으로 사람들한테 알리는 건데 그렇죠. 예. 특검한테 메시지 주는 거잖아요. 나오라 그러는데도 안 나오고 네. 조사도 안 받으면서 네. 내가 지금 나의 공격은 정치적 탄압이다. 지금 이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네. 또 한편으로는 나 하나로 족하다 그랬어요. 네. 그건 그러면서 끌어들인 게 예. 상급자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네.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가지고 네. 고초 네. 겪는 게 네네. 좀 뭐 안타까운 심정이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예. 했는데 예. 이거 윤석열 원내의원으로 미친 소리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윤석열이는 자기가 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헌재나 지금까지 그런 군 통수권자로서 나의 모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런 발언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죠. 그 부하 직원들한테 다 떠넘겼잖아요. 네네네. 다 떠넘겨가지고 지금 특검 수사를 부하 직원들이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본인이죠. 윤석열이잖아요. 근데 마치 이게 네. 특검이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군인들이 네네네. 자기가 그 군인들의 고초를 이렇게 상급자로 생각한다. 예. 이게 어불성설 다 떠넘기면서 지금 네. 진술은 다 떠넘긴 거잖아요. 네네. 이게 나왔던 시점이 이제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제 김건희에 대한 소환 네. 이제 특검의 요청이 있으면서 그 얼마 안 있다가 이 글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아까 예. 얘기한 게 예. 정치 탄압 나 하나로 족하다 이거는 네. 아까 부하 직원들을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네네네. 금방 박 기자 얘기한 대로 네. 김건희 이제 소환한다고 하니까 네네.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 날리는 거잖아요. 네네. 특검 보라고. 예. 그 개소리예요, 개소리. 죄 없는 사람까지 고통받고 네. 있다가 아마도 김건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검 뭐 신경 안 씁니다 이런 거. 네. 근데 또 재밌는 건 지금 윤석열이 네, 하루에 2번씩 변호인 접견하면서 네. 교도관 입회 없이 시간 제한 없이 에어컨이 있는 아 곳에서 그래요? 예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폭염 피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에어컨까지 달아줬나요? 그러니까 그 저기 이제 지금 수감되고 있는 독방에는 이제 선풍기밖에 없는데 예. 근데 이제 시간 제한 없이 이제 변호인 접견하는 곳에서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아, 있어서 접견실에. 네네네. 그래서 접견실에 지금 계속 그 집사 변호사처럼 변호사 불러가지고 특별 접견하는 것처럼 해서 네네. 계속 에어컨 바람 밑에서 네, 그냥 네. 노닥거리고 있다. 뭐 이런 취지네. 그 예. 재판은 이제 출석하지 않고 네. 이런 권리만 좀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도 네. 예상이 좀 됩니다. 자, 그다음 이게 이제 한결의 단독인데 예. 아직 특검에서 뭐 수사하는 수사의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예. 예. 한겨레가 단독으로 취재해서 쓴 기사인데 윤석열이 관저에 사우나실을 설치했다는 거는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집무실에다가 사우나실을 했다. 예. 야, 아니 그 있잖아요. 폭탄주 마시고 예. 지각 출근하고 예. 지각 출근해서 어떻게 출근해요? 네. 유장 출근했잖아요. 네네. 출근 시간 때 먼저 빈차 보내고 자기는 나중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유장 출근 네. 한 사람이 또 사무실 나와가지고는 집무실 나와서는 사우나 술 깨려고 또 사우나 했겠죠. 예, 예.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에 공사에 참여하려고 했었던 네. 요청을 받았던 업체가 있는데 시점은 2022년 12월 초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경호처로부터 연락이 왔고 대통령실 용산 본관 5층을 샤워장을 사우나실로 개조해 달라고 요청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때 이제 5층 집무실하고 연결된 장소에 뭐 숨겨진 문이 있는데 겉에서는 잘 안 보이는 구조였었고 이제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편백나무 자재로 해달라, 네. TV 지금 해달라. 지금 우리 그 화면이 띄어져 있는데 예, 예. 사실 저게 조금 아래가 좀 나왔었으면 좋았는데 캡처되면 화면에 안 나오네. 윤석열을 얼굴을 잘라버리려고 일부러 저렇게 캡처한 것 같은데 네. 저 왜 오른쪽에 지금 사우나실 그림 예. 저기 있잖아요. 사진 있잖아요. 왜 저게 중요하냐면 그 사우나 하면서 밖에다가 TV 모니터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우나 하면 앉아서 TV를 볼 수 네네. 있게끔, 네. 그러니까 TV를 보면서 자막 이런 거 나오면 TV 볼 수 있게끔 해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게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현금으로 예. 왜 현금 줄게라고 했을까요? 깎아달라. 깎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 돈의 출처를 숨기려고 했던 이유도 아니 있을 것 출처보다도 네네.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를 설치한다 그러면 같습니다. 네네. 국민들 정서가 어떻겠어요? 감정이. 그렇죠. 예. 아니 대통령이 그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술도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대통령 할 때 네. 왜? 네.
대통령이 밤에 뭔 일이 있을지 모르고 그러는데 대통령 항상 긴장 상태에 있고 예. 정신이 맑은 상태에 있어야 그렇죠. 결정을 중요한 결정 네.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위기 상황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맑은 상태로 있어야 된다고 술도 끊었는데 예. 예. 윤석열 매일 술 먹고 와가지고 네. 저 사우나 하는데 네. 네. 저기다 근데 술 먹는 것까지 나와. 지각 출근도 언론에 보도됐어. 예. 근데 그 집무실에 술 깨기 위해서 사우나까지 설치한다고 하면 국민 여론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걸 감안해가지고 나는 내가 보기에는 현금으로 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나는 봐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아까 박 기자가 무슨 자금 출처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아니 집무실에 예산 갖다가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예. 이게 떳떳하지 못한 공사이기 때문에 네네. 현금으로 네. 했을 거다 이렇게 네네. 추정을 해요. 네네. 근데 현금을 하면서 네. 원래 부르기는 그다음에 이제 그 업체가 예. 안 했죠. 4,500만 원 견적을 제시를 했는데 예. 현금으로 3천만 원 줄 테니까. 뭐 이제 예. 그 했는데 그 예. 업체는 네. 먼저 제시한 업체는 예. 뭔가 좀 찜찜해가지고 안 했다고 그래요. 매출 누락 자체가 그러니까요. 불법일 수 있으니까 안 하고 예. 안 하니까 다른 업체에서 맡아서 네네네. 했는데 네. 그 21g인가 맡겼는데 예. 21g 또 다른 업체 실제 시공업체는 다르다고 그래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 돈 분명히 현금 지급했을 거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지 네. 지금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안 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한겨레가 지금 조심스럽게 쓴 기사예요. 예. 특검이 확인해 봐라. 예. 예. 우리 그러니까 제보를 받은 것 같아요. 업체 제가 이제 딱 보니까 견적 업체에서 예. 예. 이 사람들은 떳떳하잖아요. 공사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정상적으로 예. 해달라 그래서 견적 제시를 해줬고 네. 그런데 이게 4,500만 원 제시를 하니까 예. 그러지 말고 현금 줄 테니까 그 현금을 준다는 건 매출 누락시키고 하자. 네, 비밀리에 없었던 것처럼 하자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현금 거래로 해서 네. 네. 그렇게 하자니까 이건 찜찜해서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업체는 떳떳하잖아요. 그렇죠. 이 견적업체는 뭐 이제 이름은 안 나왔는데 네. 이 업체에서 한겨레가 제보를 받은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예. 나머지 이제 그 넘겨준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견적업체가 예. 따라 들어가서 그 업체를 취재하고 그 업체를 취재해서 그렇게 해서 취재가 된 기사예요. 이건. 네. 네. 이건 뭐 특검을 취재하거나 대통령실을 취재한 게 아니라 네. 네. 업체를 취재해서 나온 기사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맞는 거죠 아마. 이건 내가 보기엔 시공업체까지 찾았으니까 팩트에 부합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네네. 대통령실에서 네. 또 부인을 한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에다가 좀 확인해봐라. 기사가 그렇게 돼 있죠. 네네. 특검에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취지로 돼 있어요. 네. 어제 이제 단독했던 기사 소식 한번 가볼까요? 예. 저기 평양 침투 아까 우리가 맨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 평양 침투 그 무인기에 비행 궤적을 일부러 노출시키려고 했던 의심을 갖고 특검이 이제 수사하고 있다 이런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 내용은 이제 박 기자가 단독 기사로 썼으니까 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그 무인기 침투를 우리가 작년 10월에서 11월 지금 하여튼 최소 뭐 6차례인가 했다는 걸로 나오잖아요. 예. 근데 더 했을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네네. 특검이 조사 중이니까 네네. 나중에 정확하게 몇 차례 했는지 네, 나올 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뭐 10차례 이상 했다는 얘기도 네, 있고 네. 그런데 네. 그 무인기에서 지금 과 관련된 내용이죠. 네네. 네. 일단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걸로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알려진 시점은 10월 3일하고 8일하고 11월 13일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때 보냈던 무인기들이 원래는 이제 그 항전 장비를 사용할 때는 국정원의 어떤 암호화물들 검증을 받도록 이제 사이버 그게 안보 이제 업무 규정상 그러니까 무인기는 조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컨트롤 뭐 관련해서 네. 뭐 그 암호화 뭐 하는 게 있나요? 아니 거기에 들어있는 이제 그 뭐 펌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네. 암호화를 해서 비행 경로나 아니면 출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알 수 네. 없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암호화 작업을 한 이후에 그 이제 국정원을 통해서 이게 과연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이 네. 검증을 좀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제 10월 11월 달에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랬다고 한다면 이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사안들 이 드론을 추락시키기 위한 정황들이 있었는데 북한이 이거를 수거하고 확보했을 때 한국에서 보냈다는 걸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닌가 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시나리오는 저기 저게 외환혐의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이 외환혐 그죠. 일단 외환혐의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 이제 외환혐의는 이제 북한하고 공무한 이제 네, 이적을 네, 찾아야 네. 돼서 이거는 지금 네. 일반 이적죄로 네네. 예, 일반 적용을 이적이 해서. 될 수 있고 이제 네네. 전체적으로 나중에 예, 드러나면 맞습니다. 외환혐의가 네네. 될 수도 있는데 네. 뭐냐면 이게 저건 하나씩 보면 우선은 이제 일반 이적인데 예. 지금 몽골 공작이 있어요. 몽골 네네. 공작. 네, 네. 몽골에 가가지고 북한 네. 대사관 접촉하려고 네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저건 자극하는 행위. 네네네. 그리고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네. 몽골에 가갖고 뭔가를 주고 받으려고 네. 했잖아요. 예. 그 의심 이제 그는 이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예. 의심을 갖고 지금 특검이 수사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북한과 뭔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 예. 통모한 거죠. 통모하려고 네, 네, 했다. 네. 그래서 예비 음모라 외환죄에 예비 네, 음모가 네. 있는데 네. 그걸 적용하거나 네. 어떤 걸 적용할지는 모르는데 지금 네, 막 수사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일반 이적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하는 거죠. 네네. 네, 근데 그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 가지고 예. 평양 무인기 침투를 하는 거잖아요. 예, 어? 예. 그 저게 쌍십절 날 10월 예. 10일 쌍십절 날 네네. 근처에 10월 8일, 10월 8일, 10월 네. 11일 네. 이렇게 보낸 건가요? 3일, 10월 3일, 10월 3일하고 하고 10월 8일. 11월 그죠. 10월 8일. 네. 그리고 11월 13일. 네. 이렇게 있는데 우선은 확인된 건 이제 세 차례고. 예. 네. 지금 요거는 이제 10월 8일 날 보냈던 그러니까 그 전에 보낸 거는 네. 다 암호화가 됐나요? 그 전에 보낸 아니요, 10월 아닙니다. 3일 예. 날 보낸 것도 암호화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일단 이렇게 보냈어. 예. 보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무인기가 추락한 거 아니에요? 예, 추락해서 이제 요 10월 8일 날 보낸 무인기가 추락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북한이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한 수거를 다음에 했겠죠. 수거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이 이제 예. 열 받았겠죠. 예. 열 받아가지고 이거 우리가 다 어디서 보낸 줄 안다 그래가지고 네네. 궤적을 다 발표를 했잖아.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잔해를 발견했을 때 그 네. 분석하기 전에 외형만 보고도 이거는 이제 한국의 무인기다라고 네. 이제 추정을 했던 그 외형도 그동안에 썼던 이제 북한이 파악하고 있던 외형과 같은 모습이었고 이제 이거를 이 비행 모듈을 분해하고 이력 자료를 분석해서 10월 28일에 발표를 하는데 네. 조선중앙통신에서 그 자료 결과 이게 8일 날 23시 25분 30초에 네. 백령도에서 이륙했고 그 경로를 따라서 평양으로 왔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200회 이상 운행을 했던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만 평양으로 왔던 한 번만 제외하고 모두 다 한국에서 네. 운행이 있었고 그날 그 8일 날도 평양 진입 후에 다시 백령도로 복귀하는 네. 어쨌든 계획이 좀 수립돼 있었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무인기이기 때문에 예. 궤적이랑 이거 소프트웨어상으로 다 네네. 입력이 돼야 네,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는 경로 이게 네. 다 입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 궤적이 그러니까 설령 수거가 되더라도 예. 수거가 되더라도 암호화가 돼 있었다. 암호가 돼 있으면 탐지하지 그러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네네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암호화를 안 하고 보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암호화를 안 하고 보내서 예. 추락했는데 북한이 수거해서 보니까 이거 10월 8일 23시 몇 분에 예, 백령도에서 이거 떴잖아. 네. 떠가지고 이렇게 평양으로 돌아왔다가 네. 다시 백령도로 귀환하는 이렇게 돼 네네네.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북한이 자신 있게 발표한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결국은 저 특검은 그거잖아요. 이거 북한한테 노출시키려고 보낸 거다. 네, 네, 네. 근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네. 추락 자체도 네. 지금 문제지만 예. 아니 문제가 아니라 예. 평양에 그 어디에 네. 어느 지점에 일부러 떨어뜨린 거 아닌가 하는 네.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어?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이 무인기 관련해서 이제 암호화 전에도 네. 뭐 소리가 너무 커서 네. 엔지 소리가 너무 커서 전력화하기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었고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높이 날아야 되는 무인기인데 예. 적어도 비행을 하고 급선회를 하면서 무리한 비행을 소리를 하고. 내는 거죠. 그냥 네. 우리 왔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거기다가 네. 딱 뭐 이제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거 네네네. 가서 수거해서 보니까 야 궤적도 그냥 알기 쉽게 예. 암호화를 해두면 막 풀어야 되고 뭐 못 풀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예. 사실 못 풀도록 암호화를 하는 거잖아요. 예, 풀 수 예. 없도록 네. 어디에서 나와라는 네, 풀 수 네. 없도록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암호화 자체를 안 해가지고 어디서 날아온지 금방 알 수 있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정확한 건 이제 암호화 시점은 그러니까 12월입니다. 네. 12월에 했었고 그 그러니까 전에 이제 그거는 이제 예. 저기 12월부터는 네. 암호화를 해서 네. 했다. 그러니까 네. 그때 10월에 보낸 거. 네. 그리고 11월에 보낸 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 왜 12월에는 왜 암호화가 됐어요? 12월 3일날 비상계엄하고 실패했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12월에도 그럼 비상계엄 실패하고도 지금 보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예, 예. 그때부터 이제 들어온 무인기에 대해서 암호화를 했다 이 말 아닌가요? 예. 그 아마 계엄 이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게 알려졌던 거는 이제 부동산 의원실에 이제 김용대 전략적 네, 네. 사령관이 조사하러 왔을 때 네. 이게 중국산 항공 장비가 이제 취약한데 왜 이걸 사용했냐고 물어보니까 네. 12월에 암호 모듈 검증을 국정원에서 받았으니까 보안에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돌이켜 보니 보낸 건 10월 11월인데 12월에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미 보냈을 때는 네. 여기에 암호화가 안 돼 예, 있었다. 알았다. 해서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공개된 거잖아요. 예. 드러나게 된 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내란 특검 이제 내란 특검 관련해서 그 김명수 합참의장 소환 조사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예. 김명수 합참의장 소환을 20일 날 예. 지난 20일 날 그러니까 합참의장은 군 작전권을 다 네, 갖고 네. 있는 거잖아요. 총수잖아요. 네. 별 4개고 예. 합동총무 합참의장을 갖다가 비공개로 예. 그 공개 조사할 수가 없겠죠. 이 예, 명예도 예. 있고 하니까 예. 20일 날 조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네. 지금 나온 내용은 예. 그 김명수 합참의장은 이제 이런 거죠. 그 무인기 침투 이 작전 한국과 관련해서 이승호 그 당시에 이제 합참 작전 본부장은 나와가지고 진술하기를 예. 드론 사령관이 보고하고 자기가 합참의장한테 다 보고했다. 네네네. 개통을 밟아갖고 보고했다는 취지로 이렇게 진술을 네네네. 했어요. 네. 근데 김명수 합참의장은 나와가지고 진술을 네. 난 못 받았다. 예, 예. 나중에 받았다. 네네. 사후. 사후에 받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개통을 네. 작전을 하게 되면 합참의장인데 네. 사전에 받고 이걸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개통 이 군에서 이 명령 개통이 어긋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예. 네, 이 부분을 지금 비집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네네네. 그래서 김용현으로부터 바로 김용대로 갔다. 예, 예. 이걸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야 그 김용현, 김용대, 네. 윤석열 이 사람들이 그 일반 이적죄 또는 네네. 외환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 네네. 적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그 평양 무인기 침투도 예. 그런 어떤 정상적인 작전이 아니라 예. 정상적인 어떤 우리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예. 예. 그 계엄 명분을 찾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네. 네. 일부러 아까 얘기했던 대로 노출시켜가지고 네네. 한 그런 어떤 비정상적 작전 아니냐 네. 이렇게 의심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